KKMD 771화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블로그 번역. 주하이 에어쇼 기동 시범 도중 퍼져버린 중국산 주력전차 VT4. 중국이 중국했다? 2024년 9월 4일 국방일보는 수출 전용으로 개발, 우수한 성능에 가격까지 저렴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산 주력전차 VT4를 소개했습니다. 2012년 유로사토리에서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한 VT4는 레이저 경고장치 등 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알제리에서 시행된 사격 테스트에서 명중률 100%, 동급 서방 전차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비용을 자랑하며 국제 무기 수출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이죠. 국방일보는 수출 전용 VT4 주력전차의 경우 현재 중국군이 보유한 99식 주력전차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이며 이변이 없는 한 VT4 주력전차의 우수한 성능에 만족한 알제리가 도입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국방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VT4 주력전차는 중국 인민해방군 PLA의 최신 주력전차인 96식 B형과 99식 A형의 자동 변속장치, GPT-98A 125mm 활강포, 총구 조준장치, 복합 장갑 및 FY4 폭발 반응 장갑, 회전식 자동 장전 장치 등 많은 하위 기술과 기능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VT4 주력전차의 차체 중량은 52톤, 전투 중량 57톤으로 전투 행동 반경은 500km, 1200마력 VT-E1, V12 디젤 엔진 덕분에 포장도로에서 최대 시속 71km, 비포장도로 최대 시속 40km의 속도로 기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더해 국방일보에 기사를 게재한 개동혁 군사 전문가는 이 정도 성능을 지닌 주력전차를 서방 주력전차의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데 VT4 주력전차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구글링을 해보면 VT4 주력전차의 공식적인 대당 가격은 490만 달러 수준인데 반해 루마니아에 제시된 미국 M1A2 SEP V3의 가격은 4,800만 달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4,800만 달러면 현재 환율로 670억 정도로 FA50보다도 비싼 가격입니다. 참고로 폴란드에 판매된 주력전차 K2GF의 가격은 1,900만 달러로 중국 VT4보다는 4배 정도 비싸지만 M1A2 SEP V3 가격의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중국산 VT4가 가장 가성비 좋은 주력전차로 생각되지만 얼마 전 폐막된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기동 시범을 선보이던 VT4 주력전차 한 대가 경사로를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다 기계적 결함 때문에 퍼져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SNS로 퍼져나가면서 VT4 주력전차에 대한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나고 말았고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DSA와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블로그 등도 이에 대한 기사를 싣기에 이르렀습니다. 주하이 에어쇼에서의 사건 한 번이었다면 실수였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중국산 주력전차가 중요 행사 도중 퍼져버린 또 다른 선례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던 중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K2 흑표 가격의 4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이라도 성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코 가성비 좋은 장비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유럽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블로그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뒤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블로그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주하이 에어쇼에서 역동적인 기동 시범을 선보이던 중국산 VT4 주력전차가 경사로를 등판하던 도중 고장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 멈춰섰고 해당 기동 시범이 끝날 때까지 다시 움직이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원래 이번 기동 시범의 목적은
중국이 해외 수출용으로 홍보하고 있는 VT4 주력 전차의 성능을 보여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있었지만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계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오작동 때문에 현장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모습을 노출시키면서 오히려 좋지 못한 의미로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동 시범 프로그램 전체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해당 VT4 주력 전차는 도중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했고 결국 기동 시범을 끝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말았다. 문제의 VT4 주력 전차는 시연이 끝나는 순간까지 어떻게 손쓸 방법 없이 계속 멈춰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 사건은 일부 중국산 군용 장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중국이 만든 군사 장비들은 다른 시연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던 전적이 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러시아 알라비노 훈련장에서 개최된 탱크 바이애슬론 대회 도중 중국이 만든 또 다른 주력 전차인 타입 96B가 고장을 일으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러시아 육군이 주관한 기계화 부대를 위한 스포츠 대회에서 중국산 주력 전차 타입 96B 역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고장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굴욕적인 경험을 했던 것이다. 중국 방산업체들이 걸고 있었던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국제행사에서 VT4 주력 전차가 고장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산 기갑 장비들이 과연 믿을만한가? 라는 의문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VT4는 중국 북방산업그룹, 즉 노린코에서 생산한 3세대 주력 전차이다. 해외 수출 시장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VT4는 파키스탄, 태국, 나이지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구매하여 자국 군대에 실전 배치했다. 그러나 주하이 에어쇼에서 발생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고장 사건은 잠재적 구매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 도입 국가들 사이에서도 VT4 주력 전차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 국제항공 및 항공우주 전시회라고도 알려져 있는 주하이 에어쇼는 최신 중국 방산 기술의 현 주소 및 발전 정도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방산 행사의 기동 시범 중에 중국이 자랑하는 주력전차 VT4가 기계적 결함으로 고장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방산 장비들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중국 당국이 국제 무기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사고라는 점에서 특히 중국에게 뼈아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2024년 11월 23일 유럽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블로그가 게재한 기사 Chinese VT4 tank breaks down during dynamic display. 중국 VT4 주력 전차 역동적 시연을 펼치던 도중 퍼져버리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2024년 9월 4일만 해도 국방일보가 보도한 내용처럼 중국 북방산업그룹 노린코가 수출용으로 개발하여 선보인 VT4는 그동안 중국 방산 제품들에 각인처럼 새겨져 있던 쌍계 비지떡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달여 뒤 중국이 자국의 방산 기술을 세계 만방에 자랑하기 위해 개최한 주하이 에어쇼에서 VT4 주력 전차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줬고 이전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주력 전차 고장 사건까지 함께 회자되면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수리가 되어 재기동이 가능했다면 실전에서 고장이 발생해도 바로 수리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애써 위로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손 써볼 도리 없이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은 중국에게는 몹시 뼈아팠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서구 열강들이 20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여 진행시켜왔던 성장 과정을 단 7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흔히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되는 고강도 성장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는 부작용도 감내를 해야 했습니다. 커져가는 빈부격차,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기초과학을 등한시하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응용과학에 치중했던 것 등이 이러한 압축 성장의 부작용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이룩해냈던 고강도 압축 성장을 단 30년 만에 따라잡겠다는 더블 압축 성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양적인 성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성장은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죠. 그러나 중국 역시 비정상적인 더블 압축 성장의 폐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날의 중국은 그야말로 거대한 양극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극과 극을 달린다는 뜻이죠. 국방일보가 지적했듯이 중국이 해외 수출을 겨냥하여 개발한 주력전차 VT4는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꽤 우수한 전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하이 에어쇼와 러시아 탱크 바이애슬론에서 벌어졌던 사고들을 통해 VT4를 기동시키는 주요 부품들 중에 수준 미달인 부품들이, 그것도 군납 비리 같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장착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 아미 레커그니션은 2024년 11월 13일 주하이 에어쇼 2024를 통해 중국이 VT-8 경전차를 선보였다는 뉴스를 게재했는데요. VT-4와 마찬가지로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VT-8 경전차는 중국인민해방군이 운용하는 VN-17 보병 전투 장갑차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으며 핵심 구성 요소와 설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한민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K-21 보병 전투 장갑차에 기반을 둔 경전차 KMPF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민석 기자가 2024년 6월 13일 국내 언론 비즈한국에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라트비아 차기 장갑차 사업을 위해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개량형과 이에 기반한 경전차 KMPF를 동시에 제안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전차 시장에서 중국 VT-8 경전차와 대한민국 KMPF가 맞붙게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